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얘기 먼저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 와, 저 처음 봤습니다. 정상회담하다가 싸움 나는 비정상회담이었죠. 비정상. 네. 정확해요. 네, 비정상회담.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는데, 이런 거 본 적 있긴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신들도 사실 이런 외교 참사는 처음이다. 참사죠, 이거 참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외신 보도를 보면서 외신들의 프레임이 사실은 보였거든요. 아, 프레임.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정상을 불러놓고 왜 그 사람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기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넙죽 엎드리면서 아예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한테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가는 정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염두에 둔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본인이 대응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아니 다른 나라 정상들이 뭐 바보라서 트럼프가 속된 표현으로 긁는 표현에 발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내 개인의 감정보다는 내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까다로운 사람을 앞에 두고도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때로는 비굴하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때로는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가 외교적 매복을 딱 해놨는데 거기에 젤렌스키가 걸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외신들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처음부터 사실 이 회담에 굉장히 뭔가를 벼르고 가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하러 간 상황이면은 우리가 흔히 기자들 모아놓고 모두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예. 공개적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짧게 갑니다. 짧게 가고 빨리 비공개 회담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50분간 지속됐단 말이죠. 40분간은 뭐 분위기 좋았다라고 좋았다고 표현을 하죠. 하던데, 그리고 예. 10분간 고성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서 미리 이 모두 발언을 좀 짧게 갑시다라는 식의 요구를 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젤렌스키의 약간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일단 의상에 대해서 군복 미국 같은 측에서 걸 입고 왔어요? 네. 언지를 줬다고 하잖아요. 좀 정장을 입으면. 근데 그 정장의 의미가 딴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욕심은 이 자리가 전쟁을 끝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전쟁 내내 입었던 그 군복을 좀 벗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언지를 미리 줬는데 그거 안 들었어요. 두 번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미리 불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로 맞받아 쳐야 된다라고 미리 언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인 자기로서도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 파국으로 끝나긴 했지만 젤렌스키가 당했다기보다는 본인도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게 우리 평론가님 분석이십니다. 네. 알파고도 이렇게 저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싸우는 거 봤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는 튀르키예에서 이걸 더빙을 튀르키예 말대로 해가지고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예. 사람들 낮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TV 같은 거 보고 있습니까 계속? 이제 일하거나 뭐 평소에 있는 일을 진행하고 근데 이제 밥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빙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왠지 이제 트럼프는 이맘이고 애는 좀 약간 이슬람을 잘 안 시키는 사람으로서 야 라마단인데 밥을 왜 먹었어? 내가 밥을 먹은 거 아니에요. 몰래 담배만 피웠습니다. 이렇게 손짓들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해서 저 영상을 더빙을 했다 이 말이죠. 밈화시켰군요. 밈화시켰는데 너무 재밌게 봤지만 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남의 나라의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생각해가지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킨 상황이에요. 거기서 또
1대1 붙은 거 아니고 또 옆에다가 부통령 벤스도 벤스가 있었고 있었죠. 벤스도 또 옆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야 너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에요. 좀 약간 너무아주 좀 약간 예의를 지키든가. 제 보기에는 이 사건이 미국 외교 역사에 있어서는 천호를 가른 사건인 그 정도다. 거고. 예. 아. 왜냐면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갑질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예의 있게 갑질을 했거든요. 네. 좀 약간 예의 있게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는 갑질들이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난 트럼프 2기 때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나토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제 회의가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가다가 몬테네그로에 일하는 한 인구가 6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네. 유럽의 작은 나라. 세르비아로부터 빠진 건데 네. 거기도 이제 몬테네그로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앞에서 가고 있지? 걷고 있지? 그래서 카메라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로 메고 본인이 앞에서 갔어요. 갑자기 몬테네그로 대통령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그때 트럼프의 원래 모습이 이번에 나왔고 나온 것이다. 이거 지금 트럼프의 모든 동맹국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진짜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유럽 국가들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는 빨리 유럽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신호가 열린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언론에서 잘 안 다루지 않는 하나의 비하인드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자꾸 캐나다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또 이렇게 긁잖아요. 여기로부터 제일 불편한 나라는 물론 캐나다이겠지만 두 번째 나라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영국이에요. 영국. 왜냐하면 아직도 영국 왕이 동시에 캐나다 왕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이렇게 팩트 체크가 안 됐지만 근데 진짜 이런 사설들이 많더라고요. 영국 왕실이 엄청 불편하대요. 영국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그 캐나다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젤렌스키 여기서 까였잖아요. 바로 영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왕실 대접을 받았어요. 그 군복으로. 자, 영국, 프랑스 얘기를 지금 알파고가 지금 하긴 했는데 젤렌스키가 영국, 프랑스 정상과 함께 백악관 다시 찾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국, 프랑스가 지금 말씀처럼 응할까요?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유럽도 어차피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종전협상에서 배제된 건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종전협상에 발을 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꽤 많은 지원을 했고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유럽 대륙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발을 확 빼버리게 돼버리면은 나머지를 유럽이 다 떠안아야 돼요. 유럽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마치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잖아요. 아. 근데 안을 까디집어 보면은 그렇게 미국이 유럽에서 완벽하게 발을 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 공포가 영국과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 군의 지원 없이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미국을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에 까디집어 보면은 젤렌스키가 백악관 나왔을 때 바로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빨리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영국으로 와라. 아하. 이래서 영국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급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겉으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겁니다. 이러면서 연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네. 아마 비공개적으로는 젤렌스키를 굉장히 압박했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건 트럼프랑 다시 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자꾸 지원을 받았잖아요. 외부로부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붙였더라고요. 일본도요. 네. 네. 근데 이 지원을 다 합치면 49% 정도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30%한 25% 정도였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무시했어? 그럼 알았어. 하지만 25% 정도는 감당할 만한데 이건 뭐 방법이 없죠. 50%라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예. 끊기는 거. 뭐 예. 물론 바이든이 나가면서 26년 말까지의 그 지원을 다 국회로부터 통과시킨 상황이긴 한데 26년 말까지이더라도 유럽은 거기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거 뭐냐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점점 기술을 가지고 뭐 미사일 만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뭐야 병사가 아직도 필요하네.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야 전단 기술에 있는 미사일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군대를 자꾸 줄였어요. 왜냐면 군사비도 많이 좀 아끼고 뭐 이런 근데 갑자기 다시 병력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육시키고 군인으로 만드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건을 우리는 젤렌스키 트럼프 사건을 그냥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로 보면 안 되고 이건 큰 틀에서 그러니까요. 유럽 국가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도 지금 끊는다고 했고 정보 지원.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선이 꽤 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선에서만 싸움이 교전이 벌어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미국이 지원을 빼는 것 중에 정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 군이 어디에 있고 표적화시켜주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와.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네. 러시아가 키이우라든지 지금 전선에 속해 있지 않은 주요 대도시에 대한 공격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어망을 미국이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매우 중요하네요. 근데 이거 우리 빼버리겠다 이러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키이우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공짜로 해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는 다 논외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타링크 사실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7,000개가 떠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엄청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정말 빡쳐가 야 스타링크 니네 다 끊어버려. 그러면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강물 협정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안전보장 다 빼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거의 저희는 뭐 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백기를 거죠. 들었다고 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의례 지위, 약한 지위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 트럼프는 그 협정 비정상회담 때 그 말했잖아요. 네. 너 손에 카드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카드. 네, 너 예. 손에 카드 없어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동안 우수한 역할이 깨졌다는 의미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이렇게 너무 태놓고 기분 나쁘게 동수를 치네. 예전에는 나 조만간 동수를 칠 건데 준비를 해라라는 이런 점이 아니라 예의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세계의 그 국제 정치 흐름이 달라질 거라는 신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감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네. 자, 이제는 미국이 먼저 신뢰 깨버렸고 감수하는 부분은 없겠다. 우리 감수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이건 동맹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모든 게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게 다 거래가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믿고 어느 정도 할 때의 비용과 서로 전혀 믿지 않고 투입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그 이제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맹국이라면 의리라는 거 있는데 정보를 내가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는 원래 부담이 안 되거든요. 미국한테 그런 정보들을 주는 거는 물론 나름 부담이 있겠지. 그런 장비들을 다 쓰니까.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부담이 아닌데 그거까지 그렇죠. 안아주겠다는 거는 야 이렇게 같은 동맹국 우리 서로 믿고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거마저 안 해준다는 거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흔들리는 일들이에요. 아마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트럼프는 언제든 저래가 정보 같이 하고 있다가 빼볼 수도 있다. 이익을 펜타곤이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 언젠가 딴지를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뭐 우크라이나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4일인가요? 트럼프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아주 뭐 긴 역사상 가장 긴
기록도 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기 때하고 좀 달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취임식 연설 때부터 일기 때랑 많이 다른 모습을 계속 달라진 보였죠. 모습? 예, 네.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지난 4년간 와신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회 연설에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또는 좀 큰 틀의 이야기 뭐 이런 원칙의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취임식 때도 똑같았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거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를 아주 째째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무려 1시간 39분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긴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은 들으면서 아 역시 통합의 대통령이라는 건 절대 트럼프에게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뭐 의회를 저는 사실은 의회와 우리가 잘 협치를 해가지고 제가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따위는 전혀 찾아보지 않아요. 기대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야, 니들은 상관없어. 난 지금부터 내가 할 걸 계속 6주간 지난 6주간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다 성과야.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도 사실은 목소리가 없어요. 다수당이면 목소리를 낼 법도 다 한데 트럼프에 묻혀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 트럼프는 야 니들은 목소리 낼 필요 없고 내가 할 것들 있잖아. 여기에 그냥 니들은 보조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예. 동의만 해줘 이렇게 되는 당연합니다. 자, 결국 지금 이 외신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연설 자체가 여론조사에서는 좋게 또 나왔더라고. 미국 반응은 어떤? 미국 내 반응하고 또 외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이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이든의 이제 연설이랑 비교를 했는데 네. 바이든의 연설의 이제 조회수인가 그 실시간 시청자 수? 시청자 수는 3,200만이었는데 이번 거는 3,800만 남았거든요. 더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전지 차이를 일으킬 만한 거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이 어차피 한물 간 상황이었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오래간만 다시 왔잖아요. 2임기인데 그렇죠. 뭐 600만 정도의 차이는 뭐 그럴싸하긴 한데 근데 이 600만 차이를 엄청나게 큰 포장을 해가지고 야 진짜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지도자가 나타났다 식으로 좀 포장을 포장이 하고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유독 그 연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 지켜본 사람 중에 50% 이상이 트럼프 지지자였고 아, 원래 그렇겠네요. 지지자였고 무당층은 한 20%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봤으니까 아주 대통령다운 품격이 보였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바라던 대통령의 모습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원래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은 더 관심을 보일 수밖에 그렇겠죠, 없으니까. 예. 자,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탄핵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뭐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세, 방위비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네. 자, 트럼프가 네. 1기 때는 노 바이든 노 오바마 낫 오바마였잖아요. 네. 2기 때는 노 바이든 낫 바이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추진하던 정책들 중에서 반도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지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갔잖아요. 지금 공장 다 완성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바이든이 추진한 이 반도체법 없애버릴 거나 지원 안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얘들이 지금 관세를 안 물려고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트럼프 바본가? 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야 니들 무관세하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땅에 와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해. 아니 그걸 하고 있는데 쟤네 관세 안 내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쩌라는 좀 건지.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정교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게 크고요. 한국을 겨냥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 그린란드라든지 또는 뭐 멕시코, 캐나다 얘기할 때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라는 부분들이 많이 지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는 중요하잖아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일단 꺼내놓고 막 공격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위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뭐 FTA가 체결돼가지고 거의 무관세요라는 팩트 체크는 의미가 없다는 필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막 던지고 그냥 던지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본인한테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내 지지자들이 지금 그렇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네, 내 예. 지지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요라는 걸 팩트 체크해가면서 들을 지지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맥락으로 보이긴 한데 문제는 관세 어떻게 할까요? 다음 한국에도 우리 높은 세율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몇 개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뭐 한국까지 좀 생각 크게 할 어쩌면 이게 좀 다행스러운 게 윤석열이 저래돼 있는 게 또 트럼프한테는 좀 우리는 좀 시간이 좀 벌었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런 것도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중동에서 사실 한국에서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트럼프의 거의 학살 발언이 나왔어요. 예, 얼마 전에 하마스 니네들 빨리 모든 그 납치된 사람들을 풀어주라 안 그러면 나는 거기를 지역으로 만들자. 그리고 가자 시민들 잘 네. 읽고 있어. 빨리 그 납치자들 없으면 니네들 이제 잘 살고 있지 못할 거야. 근데 시민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도 그 수장이 가자 시민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니네들 이제 변하게 자지 못할 거야. 그럼 뭐야? 시민들을 학살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이 가자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너무 크게 심각하니까. 시간을 많이 먹으니까 막 한국에다가 공격할 시간이 그리고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그러니까요. 그 감사하게도 한국 위에는 리스트에서 리스트가 많다. 예. 그래요.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바나마. 해결해야 될 게 예, 많아요. 예, 바나마, 오나 예. 뭐 이렇게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요 연설에는 거론이 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쪽에서 하는 걸 보고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네. 트럼프가 지금 이제 강하게 특히 미워라 하면서 막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일기 때 보면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더 총리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 관계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트럼프는 뒤끝이 겁내 길어요. 엄청 길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기네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기 네. 때 트럼프가 분명히 헌터 바이든 네.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된 조사 수사하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거부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뒤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에 대해서 뒤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뒤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 당시 일기 때 가장 관계가 좋았던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회담을 할 수 있는 상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누구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불안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런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진에서 야 너네 빨리 사인해라는 식으로 혹시라도 왜 알래스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사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거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라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려진 게 없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정부 사람들 아무것도 사인하지 말라거든요. 아하하, 예.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거든요.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예. 예. 마지막 요 북한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연설에. 원래 했던 얘기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제 보기에는 북한 카드를 네. 지난번에 많이 썼잖아요. 이번에 해봤자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일단은 어딘가에다가 보관돼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북한이 지금 예전에는 일기 때는 나름 좀 약간 북한도 좀 약간 시급했었거든요. 네. 미국으로 뭘 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엔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러시아로부터 이제 돈이 꽂아주니까 조로 뭐 예. 예.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는 갔을 때 손에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랑 만날 때는 옛날에 있었던 카드보다 더 큰 카드가 좋은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은 좀 냅두자. 예. 뭔가 성과가 있고 본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마련이 되면은 짜잔 하고 터뜨리겠죠. 야, 그렇죠 보면 트럼프는 정말 이게 정치가가 아니고
정말 사업. 비즈니스만 같은 비즈니스 플러스 모험가예요. 모험가. 네, 모험가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모험을 잘 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맞아요, 예, 솔직히. 뭐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